네, 안녕하세요. GAM 모델 기반의 미세먼지 취약 계층 대상 새로운 위험 지수 개발 및 활동 추천 시스템을 통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 연구에 대해 발표할 김지연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선행 연구를 소개시켜 드린 후에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좀 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다섯 번째로 높은 전 세계 사망의 원인으로서 환경보건 관련 가장 큰 위협 요소이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 계층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은 교통 및 대규모 배출원 등에 대한 규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해성 평가와 GAM 모형을 기반으로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위험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또 새로운 지수에 따른 실내 및 실외 활동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스마트 시티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손상이 가는지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으로 건강 위해성 평가는 건강 위해도를 추정하는 과정이고 위해도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개인 및 집단이 유해 물질에 대해 특정한 농도에서 유해한 결과가 유발될 확률이나 가능성을 말합니다. GAM 모델은 일반화 부가 모형인 Generalized Additive 모델입니다. 이것은 계절적 변동과 기상 요인, 요일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교란 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과 사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을 평활화하여 변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위해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세먼지 위험 지수를 정의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GAM 모델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할 추천 시스템의 선행 연구 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추천 시스템은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됩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는 TF-IDF의 텍스트 벡터화 라이브러리로 콘텐츠의 특징을 추출해 아이템을 추천하고 협업 필터링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해 사용자가 선택했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추천 시스템의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한 확인인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초기 평가 문제, 연산의 확장성, 데이터의 희소성 등의 문제들을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베이지안 분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활동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성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일별 기상, 대기오염 물질, 사망자 수, 입원 환자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중에서도 대기오염은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수의 경우 주상경 코드가 호흡기계 심혈관계인 데이터만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은 2018년도, 19년도이며 지역은 시흥시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새로운 미세먼지 위험 지수입니다. 새로운 위험 지수 설정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 물질,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건강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그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과 한국의 오염 등급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국가들과 같이 6단계로 지수를 세분화하였고 다양한 해외 기준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 그것의 중간 및 최종 목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 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
대기와 유사 가산점 방식을 택하여 보통 이상의 대기 오염 물질이 두 개일 때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오염 물질의 영향 오염 물질을 표시하고 그 점수에 50점을 가산하였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일 경우에는 75점을 가산하게 됩니다.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함께 써서 단계상의 혼동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색깔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호흡기 심혈 관계 질병으로 인한 일별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수를 더하여 위에도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의 농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상대 위험비를 산출한 결과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서 가장 상대 위험비가 높은 날은 1일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수는 하루 전 대기 오염 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사망자 수 데이터는 1일의 레그, 즉 지연 효과를 두었고 미세먼지 효과는 약자에게는 당일에 가장 위해하다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이번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당일 이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새로운 미세먼지 위험 지수 기준을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서의 MGCV 패키지를 이용하여 일반화 부가 모형으로 유사 포화송 모형을 적용해서 과대산포된 데이터의 문제도 해결하는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종속 변수 Y를 위에도 지수로 산정하고 위에도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기상임자,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들을 함께 미세먼지 위험 지수들까지 해서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 정의한 새로운 위험 지수와 위해도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해 본 결과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보다 새로운 위험 지수가 훨씬 위해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계한 GAM 모델을 이용해서 Adjusted R-squared, 즉 모델 설명력을 기준으로 새로운 미세먼지 위험 지수가 위해도 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였습니다. 결과 비교를 위해서 이전에 정의했던 새로운 위험 지수의 점수에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도 적용해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검정 결과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서는 R-squared가 0.286인 반면 새로운 위험 지수에서 0.52로 약 2배의 성능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수가 위해도를 더욱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 데이터에서는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0.278이지만 새로운 지수에서는 0.397로 상승하였고 어린이에서는 0.26에서 0.572,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수는 기존 지수보다 약자에 대해 더욱 좋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세먼지 지수에 따른 활동 추천이 목표이므로 추천 시스템 구현의 첫 단계로 추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하였습니다. 구글 지도의 장소 리뷰 데이터를 실외 활동 데이터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상품 리뷰 데이터를 실내 활동 데이터로 수집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실외 활동은 크롤링 당시 시흥시 관광 명소를 검색어로 했고 장소명이 인덱스이고 전체 평점, 리뷰 키워드 등의 피처를 가진 데이터와 사용자명이 인덱스이고 평점 및 장소를 피처로 가진 두 가지의 데이터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실내 활동도 마찬가지로 실내 취미 활동을 검색어로 지정해서 상품명이 인덱스인 데이터와 사용자명이 인덱스인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천 시스템 구현 단계인데요. 저희의 데이터에는 실내 활동, 실내 장소, 실외 장소에 대한 항목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는 활동 특성 칼럼을 생성하였습니다. 실내 활동일 경우에는 1, 실내 장소는 2, 실외 장소는 3을 할당했는데 이는 미세먼지 위험 지수 단계에 따라 활동 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저희가 새로 개발한 미세먼지 위험 지수에서 아주 나쁨 단계일 때 실내 활동만 추천합니다. 따라서 활동 특성이 1인 데이터 내에서 추천을 진행하는데 이때 추천 시스템의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필터링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법입니다. 우선 텍스트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인 TF, IDF를 이용하여 리뷰 키워드, 카테고리 등을 임베딩함으로써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리뷰 키워드, 카테고리 특징들의 유사도와 더불어 평점수, 평균 평점들의 여러 변수들을 가중치로 조절하여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단순성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둘째로 아이템 기반의 필터링 기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사용자 명의 인덱스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랜덤으로 30명의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고 평균 평점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유저 행렬을 구축해 유저 간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추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협업 필터링에서 평을 남긴 사용자가 적을 때 발생하는 희소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시흥시 미세먼지 데이터로 KT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본 논문은 ICT 멘토링 프로보노의 결과물로 멘토님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입니다. 초단위 미세먼지 데이터이지만 저희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1에서 4월 데이터 그 중에서도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9시 데이터를 추출해서 총 300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지수의 결과입니다. GAM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위험 지수 모델에 데이터를 적용시켜 오염 등급 단계를 도출하여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서의 오염 등급 단계와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보통으로 분류되던 등급이 새로운 위험 지수에서는 좋음, 보통, 조금 나쁨과 같이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건강 취약 계층에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34인 날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유저 A는 미세먼지 위험 지수가 127.535로 보통 단계이고 이에 따라 실내 장소 및 실외의 장소 데이터의 모델에서 활동을 추천받게 됩니다. 추천 시스템의 평가 성능 지표는 이에 Mean Average Precision at K를 활용하였습니다. 1의 Precision K는 K개의 추천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한 것인데 Map K는 이러한 Precision K에서 K를 점점 늘려가며 얻게 되는 Precision 스코어의 평균입니다. 미세먼지 위험 지수가 나쁨 단계일 때와 보통 단계일 때의 지표를 확인한 결과 IBCF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른 문헌에서의 같은 평가 지표로 확인한 정확도 수치가 0.099, 0.108 등인 것을 봤을 때 두세 배의 수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세먼지 위험 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활동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자를 중심으로 한 미해도 연구이며 기존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보다 세계보건기구 및 해외의 기준에 알맞게 세분화된 단계는 약자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며 또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출한 미세먼지 위험 지수를 바탕으로 실내 및 실외 활동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서 미세먼지 취약자가 실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단순성 및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구현한 추천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